취업을 앞둔 대학에서 입사 후 원서를 서로 받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서울 여의도 채용 박람회장. 아침 일찍부터 취업 희망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올해는요 많이 안 뽑는다 그래요. 예년보다 많이 걱정하죠. 치열한 것 같아요. 먼저 올해 취직 시험 경쟁률은 3대 1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취업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경기 포항 등으로 해서 채용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20개 정도는 이어봐야 떨어져도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직자 3,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구직 기간에 이른바 취업병을 얻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0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7천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오랜 기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겁니다. 취업자가 줄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0.5%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만 1,000명 늘어난 113만 8천 명이며 37대 1, 2020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공무원이 되고도 그만두는 이들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서울시 소속으로 4년간 일하다 퇴직한 한 공무원은 한 달 내내 주말이 없을 때도 있었고 밤 10시, 11시까지 야근하는 날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의전 문화나 유연성이 떨어지는 업무 방식 등의 조직 문화도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입사 후 1년 안에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사원 청년들이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 적지 않다고요. 청년 취업자의 43%, 절반가량은 입사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안에 퇴사한 경우가 23%로 4명 중 1명꼴이었고 1년 이상 2년 미만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첫 직장을 4년 이상 다니는 비율은 33.3%로 3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위해 약간 희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물론 더 강했던 것 같고요. 회사의 하나의 나사못이다. 너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잠깐 그 업무가 삐걱거릴 뿐이지 또 다른 나사가 와서 채워줄 거다. 자, 근무 시간 외에 사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여성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여성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남성분이라면 굳이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딱 끊어가지고. 네. 이거 저기 미안하, 네가 좀 해. 난 좀 일찍 가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겼어. 이럴 때 이미연 씨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동기가요? 그럼 말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건 네 일이잖아. 그래, 아주 솔직한.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그래요, 앉으세요. 네. 오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긴장하지 말고 네. 짧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한 파트너스라는 인테리어 업체에 재직 중인 24살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민이라고 하고 나이는 25살 그리고 동서울대 졸업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서울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졸업 예정자인 장현지입니다. 저는 동서울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졸업 예정자인 한호진입니다. 동서울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졸업 예정자인 홍승건입니다. 아, 예. 다른 얘기는 없어요? 네. 그래요. 없어요.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습니까?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미연 씨 그 회사 다니는 그 요즘 하루 일과 네. 잠깐 뭐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출근을 해서요. 일단 밥을 시켜야 돼요. 출근하자마자? 네, 그래야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시킬지가 제일 요즘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여튼 밥을 시키고 밥을 또 뭐 드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취합을 해서 시킵니다. 그때 주의할 점은 수저 포크 X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절대 체크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숫자가 안 오기 때문에 그렇지. 다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팀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오셔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한 7시나 8시쯤 현장에 가서 이제 작업 지시를 다 해드리고 이제 저 지금은 방학 중이라 저희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게 있어서 평일에는 아직 프로젝트 하나를 하고 있어서 팀 프로젝트랑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고 작업한 거에 대해서 제안서 만들고 패널 같은 거 만들면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마감 같은 거나 아니면은 작업 정리 같은 거 조금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지시해드리고 사실 하루 일과는 유튜브를 좀 많이 봅니다. 아, 유튜브를? 지식을 얻는 방면에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요즘은 유튜브라는 매체를 많이 이용해서 모르는 지식을 좀 많이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에 가게 될 회사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알고 가는 편이 저하고 제가 다니게 될 직장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금 더 많은 걸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대리님이 뭐 일 주시면 일하고 또 일을 끝내면 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이렇게 먼저 여쭤보면서 신입이기 때문에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일단은 도와드리면서 일을 많이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즐거운 일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실래요? 즐거운 일이랑 힘든 일이 약간 섞여 있는데 저는 일단 한 공간을 디자인하려면 여러 가지 마감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감재 보드라고 해서 마감재를 다 모아놓은 거를 만들어 놓는데 그렇죠. 그거를 하는 게 제일 재밌긴 해요. 왜냐면 거래처에서 오셨을 때 안녕하세요 이미안입니다 하면서 명함을 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랑 이제 클라이언트나 고객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딱 집을 해드렸을 때 이제 저의 성취감이랑 이제 고객님이 만족감을 느끼셨을 때 가장 즐겁고요. 즐거운 일은 제가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즐거운데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봤을 때 가장 즐겁고 가장 힘든 일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고객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을 해드렸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약간 조금 그런 데서 의견이 안 맞을 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과 힘든 일이 같은 건데 그래요? 네, 둘 다 팀 프로젝트랑 공모전이 저한테 지금 100% 할애하고 있어서 둘 다 즐겁고 힘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손에 익지 않아서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놀 때가 가장 힘듭니다. 놀 때가 왜 힘들어? 나태해지는 모습이 너무 힘듭니다. 또 거래처 쪽에 사정도 있기 때문에 마감재 도착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 하면은 그게 제일 힘들기도 하죠. 거의 뭐 초조하기도 하고. 네, 혼자 보낼 거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회사나 인생에서 본인의 목표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줄래요? 작은 목표는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조금 더 키우고 싶어요. 그냥 한 샘에 치우치는 것보다 약간 제 브랜드명을 가지고 제 사업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박재민 인테리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큰 목표는 저만의 회사를 갖는 것이 꿈입니다.
사장님? 네. 아, 그래요. 아직 일이 미숙하고 졸업하고 나서 실무에 대한 경험이 아직 적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경험도 키우고 저의 목표는 선배님들께 다양한 그런 작업하는 기술 같은 걸 배워서 실무에 대한 경험도 키우고 저 혼자 어떤 프로젝트를 도맡아서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나가는 게 일단은 제 목표고요. 업무에서 좀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일 잘한다 했을 때 바로 한호진이 떠오를 수 있도록. 일 잘하는 사람 한호진, 신입사원 한호진 이렇게? 네. 아, 그래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퇴근이 해야 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위에 분이 네. 퇴근을 안 하시고 계속 거기 계셔. 네. 그러면 MZ 세대인 한호진 씨는 그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퇴근을 안 하고 저도 조금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면은 저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갔을 텐데 공과사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퇴근 후에 일정이 따로 없다면 상사께서 어떤 업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라면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일정이 있다면? 일정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저와 관련이 없는 거면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혹시 퇴근해도 되냐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커피를 꼭 사드. 야, 커피가 굉장히 많이 들겠는데? 퇴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칼퇴? 네. 뭐라 그러고? 퇴근하겠습니다. 얼른 도망가야죠. 저는 기다려요. 왜냐면 상사분이 스케줄을 짜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아래 직원이잖아요. 아래 직원이 오늘 안에 끝내야 될 일이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기간이 있을 텐데 제가 그냥 퇴근 시간이 됐다고 집에 가버리면 그 스케줄 자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제가 더 해야 될 일이 남았을까요? 라고 여쭤본다든지 한 5시 반쯤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선배나 선임이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선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셔도 아마 같이 남아 있지 않을까. 같이 나와서 일하겠다. 자, 만약에 이제 주말에 갑자기 등산 가자고 하는 그 거절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두 번은 같이 가드릴 것 같습니다. 한두 번 같이 가드려요? 네. 거절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뭐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아마 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갈 것 같아요. 다른 일정들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등산을 좋아해서. 아, 그래요? 제 보통 성격이면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갔을 텐데. 아, 그래요? 꼭 거절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대로? 무슨 일 있다? 네. 그거 아니면 거의 대부분 성격상 그냥 쫓아간다? 네. 그래요. 좋네. 그럼 바다에 가자 그러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요. 바다로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갈 것 같습니다. 같이 가드리고 그럼 이제 추후에는 조금씩 거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등산 못해요. 이렇게. 그래요. 네. 근무 시간 외에 아까 뭐 물어본 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자, 근무 시간 외에 사적으로 연락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여성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여성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남성분이라면 굳이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딱 끊어가지고. 네. 근데 회사분들은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냥 거래처. 혹여라도 전화가 온다면. 아니 뭐 거래처라도 전화가 왔어. 전화는 안 받죠. 안 받아요 그냥? 그쵸, MZ 세대인데. 중요한 업무에 대한 내용이라면 답변을 빠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적의 일이라면 조금 미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중요 미팅 5분 전에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엄마한테 아유야 집에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셨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래도 공적인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에 양해를 구하고 공적인 미팅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저는 아마 미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집에서 그 장남이 있기 때문에. 아, 형이 있어서? 네, 형을 불러서 먼저 가보도록 하고 미팅 끝나고 가고. 아, 당연히 회사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가정 일이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그런 고객과의 이제 미팅을 이제 시간을 조금 최소화시켜서라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가 굉장히 서운해 하겠네. 네, 그렇죠. 그래. 자, 다른 질문은 그 동기와 업무를 하다가 그 동기가 나한테 일을 떠맡기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네. 아, 이거 저기 미안한, 네가 좀 해. 난 좀 일찍 가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겼어. 이럴 때 이미연 씨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동기가요? 상황을 좀 지켜보고 웬만해선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하런지 씨가 해요? 네, 노력을 하면은 언젠간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동기를 돕는 것도 하나의 회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만약에 제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동기와 협의를 해서 다음 날이라도 같이 하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기회지 않을까. 회사에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건 네 일이잖아. 그래요. 아주 솔직한 MZ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말하기가 힘들 텐데, 네. 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재민 씨를 좋아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맞아요. 회사에서 내 뒷담화를 하는 그 상사 앞에서, 상사가 있다면 그 앞에서 내 행동은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그 사실을 접하면 되게 속도 상하고 하니까 뭐 친구들한테 너 너무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힘들다 이럴 수는 있는데, 일단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앞에서 티를 내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그분과의 그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상담이나 이런 대화를 해서 그 뒷담화를 왜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면 좀 고치도록 노력을 할 것 같고. 사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뒷담화해도 그분 앞에서 웃는 얼굴 하면은 이제 언젠가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냥 평소처럼 그냥 원만하게, 저는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요. 무시하고. 네. 선배님들 말씀을 그냥 듣고 저는 나중에 그렇게 안 되겠다. 그냥.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후배나 후임이 아니고서야 선배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너무 그런 걸 표출하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어리숙한 행동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조금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좀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뭐 차라리 터무니없이 그냥 재수없어 이런 거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아, 내가 혹시 일을 하면서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나 먼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신입사원이 되면 네. 회사에서 꼭 필요한 덕목, 뭐 3가지까지 뭐 얘기 못 하더라도 뭐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이미연 씨가 회사 다녀보니까 정말 이러한 덕목은 필요하더라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뭐가 있을까요? 끈기랑 열정이랑 노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인테리어를 하다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니까 많이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끈기가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이제 부가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노력이랑 열정으로 젊은이들의 패기를 보여주면 아무래도 조금 상사분들이나 아니면은 더 위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쿨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쿨해져야 된다. 네, 왜냐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저는 제가 생각해도 회사에서 저는 바보거든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러다 보면 꾸중도 들을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상사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시겠지만 싫은 소리를 하실 수도 있고 한데 그날 그 기분을 그걸로 인해서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는 얼굴로 계속 뭐 혼났다 그래서 계속 막 틱틱거리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입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을 거라서 실수가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서 그걸 빨리 만회하는 거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밝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능력, 센스, 그다음에 인성이라 생각합니다. 인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끈기하고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예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일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사람 살려면 인성이랑 또 센스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현장에서 경력이 많은 반장님이나 그 다른 전문가들이 호진 씨를 보고 뭐 어리다고 또는 경력이 없다고 뭐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잖아요. 무시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도 무시를 하시는 게 저는 약간 얘가 한번 버티나 못 버티나 한번 좀 볼까?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테스트한다 생각해서 약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표현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금 그분들한테 제 열정을 조금 더 어필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 근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네. 박재민 씨가 직접 그 반장님처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그 현장 관리자가 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어리면은 그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조금 제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분이 그냥 나를 한번 떠보는 건 아니 조금 테스트해본다 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래서 조금 제 열정이랑 제가 조금 잘한다라는 걸 조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군대도 이제 막 초임한 소위보다는 오래 있던 부사관이 좀 더 많은 대우를 받듯이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느 정도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배우는 입장에서 살짝 무시를 당한다고 일을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은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좀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건 씨는 소위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그 원사의 네. 입장을 잘 여기다 적용을 시켰네요. 네. 그래요. 혼쭐을 내주지 않을까. 작은 부분이 있더라도 좀 딴지를 걸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가은 파트너스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네. 여직원들이 많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같은 여자로서 겪는 어려움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처음엔 되게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오히려 여자분들 많은 회사에 가면 기싸움이 있지도 않을까 하고 또 신입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꽉 막힌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사적인 얘기도 조금씩 많이 나누고 되게 대리님들이나 뭐 전에 계셨던 주임님들이나 되게 많이 잘 챙겨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해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됐네. 자, 호진 씨 힘 잘 써요? 아, 저 잘 못 씁니다. 힘 잘 못 써요? 힘 잘 써요? 네. 어느 만큼 잘 써? 레미탄 3포 정도는 들 수 있습니다. 레미타를 3포나? 이야, 대단한데? 남들만큼 씁니다. 어느 만큼 쓰는지 좀 한번 표현해 주세요. 결혼할 여자 안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는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군요. 힘 잘 써야 되는데 현장 가려면? 저 설계하고 싶어가지고. 설계하고 싶어요?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힘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요. 자, 만약에 현장을 가야 된다면 업무 특성상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뭐뭐 한다.
일찍 자야 된다. 자, 일찍 일어나가는 새가 벌레도 먹이도 많이 먹죠. 먹이도 많이 먹는다. 아주 그냥 그 올디너리한 그런 대답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였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열심히 산다. 좋아요. 자, 미연 씨. 네. 오래간만에 그 면접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했었던 자신한테 취업 후에 그 재직 활동을 하는 나의 미래에게 영상 편지로 어떤 걸 하나를 남긴다고 한다면? 일단 면접을 보니까 처음에 제가 입사 면접을 볼 때는 되게 떨렸었어요. 왜냐면 자신도 없고 실무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해봤다고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 만들어 주셔서 좀 더 편하게 임할 수 있었고요. 또 입사하기 전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 그때 솔직히 너무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진짜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밥 잘 먹고 푹 자라고. 일단 면접을 해보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긴장이 돼서 준비했던 게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조금 더 직접 면접을 보러 갈 때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네, 면접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했는데 면접관 분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쉽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저에게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별로 안 떨리는데 그때도 떨지 말고 그냥 가진 만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면접을 봐서 조금 옛날 생각이 많이 났고, 그다음에 과거에 영상 편지를 한다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 때의 저였어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수고 많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공무원 면접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면접 자리에서 연습을 해봄으로써, 그리고 특히 이 재직자 선배가 와가지고 재직자의 모습으로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해줬다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요. 이걸 보는 우리 학생들도 자기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지금 면접을 해보니까 우리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지금 여기 신세대들의 생각이 그렇게 기성세대가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혀 들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그들만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여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 관계자분들께 부탁하기를, 젊은이들의 꿈 그리고 열정 한번 키워주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깐 여성이 많은 회사에 다니다 보면 여성이 많은 회사예요? 여성 회사에 다니다 보면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을 것 같은지. 긴장하지 말고 짧게 자기소개.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이거 한 번만 그냥. 그럼 어디서부터 다시 해? 박재민 왔냐?